Talking Doctors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도가 일어나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 상황들 중에서 외도를 하는 당사자가 원래 바람을 잘 피는 성격이라서 바람을 피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정신과적으로 바람을 잘 많이 핀다고 알려진 성격들 중 하나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이고,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데,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문제보다도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서 바람을 핀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외도 관련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서 연인과 배우자가 바람핀 이유를 자신에게 찾으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 사람들의 7가지 성격 특징 2편, 바람을 많이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들의 첫 3가지 성격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람피는 중에 또는 후에도 그닥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바람을 황당무계하게 정당화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외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죄책감을 잘 못 느껴요.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초자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성격의 도덕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초자아에 구멍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구멍이 난 초자아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소위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만약 나쁜 행동이 발각이 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수치심은 느낄 수 있지만 들통이 나지 않는 이상, 즉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만 없으면 죄책감을 잘 안 느껴요. 외도의 경우에도 외도가 들통나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면 수치심은 느낄 수 있지만 발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죄책감은커녕 자신이 외도 관계를 잘 숨겨와서 안 들키고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원래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많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람피는 경우에도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느껴질 죄책감 때문에 외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예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처럼 느끼는 정도가 바람을 제어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행동을 양심에 찔러서라도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이 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친한 친구와 외도를 한다거나 2집 살림을 차린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이에요.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 들 수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감 능력이 있는 배우자들은 외도에 대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 행동의 결과로 내 남편이나 부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들 수 있는지 생각도 하게 되고 마음속 깊이 느껴요. 즉 거꾸로 내가 외도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좌절감이 들 수 있겠구나라고 배우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외도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외도를 하면 상대 배우자가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그닥 신경이 안 쓰이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 나는 나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고급 식당에서 한 손님이 자신이 이전에 앉았던 좋은 자리를 달라고 식당 직원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그 좌석은 이미 사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직원이 그 자리는 불가능하고 다른 좋은 자리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르시시스트 손님은 무조건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 규칙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상대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직원에게서 그 자리가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레스토랑 사장과 아는 사이야. 너 실수하는 거야. 라며 그 자리를 줄 때까지 직원을 달달 볶고 화까지 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미 예약을 이제 그 좌석을 해놓은 다른 손님이 있잖아요. 그 손님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마는지는. 앞서 얘기한 공감 능력 부족이 한몫하는 거죠. 부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출산 후에 체형 변화도 생기고 아기 돌보느라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해서 성관계가 전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은 당연히 아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내의 출산이 됐든 뭐든 간에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여기서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이겠죠?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그 행위가 외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왜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 부인은 아니 나를 어떻게 혼자서 저녁을 먹게 하고 주말에도 혼자 둘 수 있지? 나는 당연히 매일매일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회사 일이 바쁘다고 나한테 관심을 안 줘? 그럼 충분히 나한테 올인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게 일해서 생활비 마련하는 남편의 수고는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영상에서는 바람을 많이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의 첫 세 가지 성격 특징, 즉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특징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바람 피는 사람들의 7가지 성격 특징 3편에서는 바람을 잘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들의 다음 2가지 성격 특징, 즉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여기고 늘 칭찬을 받고 찬사를 듣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킹 덕트즈의 원은수입니다.